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캔코 자산관리공사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겁니다. 항목 분석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은 늘 하던 대로 유튜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봅시다. 우선 채용 공고 보셨으면 아시듯이 지금 서류 심사라고 적혀 있지만 자기소개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죠. 지원 자격 미충족이나 불성실 작성 아니면 다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면접 때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시면 돼요. 항목 자체를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제 세 분류 항목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 질문, 항목 1번의 주 질문은 지원 동기하고 희망 직무하고 포부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포부까지 기술하기에는 보통 우리가 포부라고 하면 어떤 능력을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포부까지 들어가기에는 글자 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통 포부라고 하면은 자기 개발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기 마련인데, 이번 1번 항목에서는 자기 개발 능력보다는 내가 가진 보유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잘 하겠다 요까지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보면, 이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자,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캔코의 인재상에 적합한가, 그리고 캔코의 목표, 비전 등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원 직무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원 직무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목표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데, 뭐 크게 말하면은 이제 직무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요거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작성 전략은 사실 인재상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인재상에 나와 있지만은 사실 인재상, 기관의 인재상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재상은 거들 뿐이고요. 요런 맥락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꾸준히 준비해온 분야라서 자신이 있어서 지원했다. 자, 여러분들 막 지원독 있으실 때 사연 만드시고요. 주변 지인 끌어오시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아니면 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하려고 하면 NGO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나 이런 것들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준비해 왔고요. 이 자산관리공사 직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문적인 직무들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준비해오고 관심을 가져온 분야다. 그래서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요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준비해 왔으면 보유 역량이 있겠죠. 요 보유 역량을 바탕으로 내가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업무에 특히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잘 수행해서 캠코의 목표에 기여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자산관리공사의 내용, 기업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조직 분석을. 사실 뭐 설립 목적 및 비전은 뭐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뭐 뻔한 말이거든요. 뭐 핵심 가치, 책임, 상생, 혁신, 신뢰, 이런 거는 어느 기관에나 다 통용되는 말이고, 자세히 보실 건 이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된 전략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ES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ESG 관련해서 뭐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을 받았으면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요 세 가지 정도의 전략 과제들과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연결시키는 거, 그것까지 하셔야지 1번 항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내용, 이 자산관리공사 캔코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죠, 맞죠?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일단 핵심 직무 역량을 한번 파악해 봅니다. 직무를 파악하시고 직무 역량을 파악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직무 역량으로 요것들 중에 어떤 걸 내가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사 사업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다, 목표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 항목은요 1번과 2번이에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작성하실 때는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직무 핵심 역량부터 파악을 하십시오. 직무 기술서를 인쇄하시든 아니면은 이제 파일로 띄워 놓으시든 그렇게 이제 띄워 놓고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동그라미 쳐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 역량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내가 정량적 근거도 가지고 있고 뭐 자격증, 교육사항, 전공이죠. 그리고 경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성적 근거, 관련 경험도 가지고 있는 거 요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1티어 그 다음에 관련 경험은 없지만 뭐 인턴을 하든지 뭐 이런 관련 경험은 없지만 정량적 근거 적어도 자격증이나 교육사항이나 뭐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 뭐 굳이 경력을 안 가지고 있어도 이런 정량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면 2티어 핵심 역량이고 마지막으로 자격증도 없고요. 교육사항도 없고 나는 관련해서 뭐 파트타임 근무를 하거나 인턴을 하거나 그런 정성적 근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3티어입니다. 그래서 1티어 핵심 역량,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핵심 역량의 증거가 많으니까 설득을 당하겠죠. 그래서 핵심 역량부터 파악하고요. 그래서 그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직무기술서에 업무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증거 없이 자신 있는 업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까지 선택하고 이 업무를 잘했을 때 어떤 전략 과제나 기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까지 파악하십시오. 요게 되고 나면은 이 항목 1번을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고 면접 때도 좀 직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면접에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악되시고 나면은 작성 플롯은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저는 핵심 역량이 뭐고요? 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역량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개조식이라고 하죠. 개조식 또는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셔도 돼요.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파악하기 쉽게 만들기 위함이죠. 면접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내가 희망 직무는 이런 걸 원하고 있고요. 이 희망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 기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가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바로 예시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역량하고 조직 기여 부분을 제시를 하는 거죠. 제가 지원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연 만들지 마세요. 사연 만들지 말고 제가 이런 능력과 이런 능력을 갖추어서 내가 업무에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담백하게 제시하시면 돼요. 면접에서 이렇게 이제 면접에서도 이렇게 제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기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목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을 시작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내용을 안 넣을 것 같으면은 또는 내가 자산관리공사의 내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혹은 자산관리공사와 관련해서 했던 뭐 대외 활동들 같은 게 있겠죠. 내가 자산관리공사의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무슨 따로 교육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따로 뭐 서포터즈 활동 같은 걸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던 행위나 행동들, 대외 활동들을 조금씩 나열해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지원했다. 이렇게 처음에 지원 동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무 핵심 역량들을 갖다가 제시하는 거죠. 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활용 전문성하고 재무관리 전문성을 제시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근거들을 그냥 이렇게 개조식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서술형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게 면접 때 자기소개서까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조식으로 작성해 놓으면은 빨리 면접관들이 파악하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이런 경력 부분이나 자격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스펙이 여러 개 관련해서 스펙이 여러 개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제시하냐면 제가 희망하는 직무는 채권 추심 업무이다.
여기에 이제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게 뭐 하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있고 어떤 직무 핵심 역량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이해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내용을.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런 능력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요런 성과를 직무에서는 요런 성과를 낼 수 있고 기관에는 요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부분에서 이제 좀 더 핵심 역량을 더 제시하고 싶은데 글자 수가 부족했다면 여기 있죠, 여기서 어떤 능력이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추가로 제 능력은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하고 요 부분에다가 조금 더 이제 개조식이나 아니면 서술의 형태로 직무 핵심 역량을 추가로 제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런 전략 목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핵심 역량만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도 알고 있고 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적합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항목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목 2번은 지금 굉장히 길죠. 뭐 관련 경험 또는 경력을 기재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써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죠. 역할, 행동, 성과. 근데 이게 어디까지 적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자, 우선 이 평가 지표는요, 조직위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직의 경영 목표하고 경영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또는 조직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분석하여 업무 처리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항목인데, 자, 여기서 자, 요약할게요. 요게 조금 어렵죠? 위에 경영위의 업무에는 요약하면 이겁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여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한 경험. 보통 요걸 책임감 사례라고 하죠. 요런 경험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써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보고서 형태로 좀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우선 이 항목은요. 작성 전략 말씀드리면은 유관 경험인지 유관 경력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관 경험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직무 기술서 상의 업무 내용이 적혀 있죠. 요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력이나 인턴이나 실습이나 뭐 파트타임 근무 같은 거 해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유관 경험이죠.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요게 제일 좋아요. 요런 거 있으시면 요걸 중심으로 쓰시는데 요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에 빠지죠. 나는 어떤 경험을 써야 되는가 라고 고민하실 텐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 두 번째 경험을 쓰셔야 됩니다.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지식 기술이 있죠. 요걸 습득하거나 아니면 발휘했던 경험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무 수행, 직무 기술상 필요한 태도를 습득한 경험, 발휘한 경험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죠. 3번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1번 있으면 1번에서 작성하시고 없으면은 2번까지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면 돼요. 활동명 적으시고요. 역할은 상세 업무까지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행동은 상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드린 노력들, 뭐 역량 향상을 시켜서 해결했다던가 아니면 시간 및 노력을 엄청나게 투자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역할 수행에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려웠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역할 수행과 관련한 성과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 혹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물을 얻었다. 이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개인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한 성과도 성과죠. 내가 어떤 역량이 향상되었다. 혹은 직무 관련해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얻었다. 이것도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요. 어떤 기관에 체험형 인턴을 했었고요. 업무는
직책은 요거였는데 상세 이제 업무는 회계 시스템상 경비 사용 내용 및 증빙 서류 취합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 보면은 재무 회계에 관련한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역할과 영역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어려운 점부터 제시해야 되겠죠? 직원분들 이런 경우 많습니다. 회계 재무부서에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영수증 같은 거 제출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타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탐색했다. 혹은 뭐 직원분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내문을 활용해서 이런 거 이제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영수증은 이렇게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담당자의 허락을 구한 뒤 인턴이니까 경비 처리 양식에 관련한 가독성이 높은 안내문을 뿌렸다. 전 직원에게. 이렇게 이제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상 성과는 그냥 그 업무를 갖다가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노하우를 내가 인턴이니까 그만두고 나서도 전수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꼭 이런 정도의 성과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업무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으로 끝까지 해냈다. 그래서 업무를 완수했다라는 것도 성과가 됩니다. 꼭 이런 성과가 아니라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의 완료가 성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은 게 성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더 나은 그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시고 요것도 이제 개인의 역량 향상도 성과라고 했죠. 이런 걸 적어놓으면 면접 때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내 회계 처리에 관한 실무 능력까지 향상됐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항목 2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가봅시다. 3번 공동의 목표. 보통 이런 거 보면 이제 팀워크인데 요 항목은 팀워크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설득했는가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세부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뭐 의사소통 또는 팀워크로 착각하시기 쉬운데 이건 갈등 관리하고 협상 능력,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갈등 관리가 이런 거거든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협상 능력이 이 상대의 협상 정량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설득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항목 내용들을 보면은 협상 전략과 협상 능력과 갈등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선 작성 전략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내 의견이 옳다보다는 조절의 과정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조정이죠, 조정의 과정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무조건 설득한 내용, 내 의견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설득된 거 가지고 이제 사례를 쓰시는데 실패한 사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여지게 설득을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설득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나 자료를 근거로 설득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청 들어가야겠죠.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돌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정말 원하는 것 자체를 얘기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이런 거 많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제 점심 뭐 먹을래 물어보면 아무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자분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그게 아무거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정말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맞죠? 선택지가. 그래서 이 협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뭐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짜 원하는 게 있을 건데 그 원하는 걸 갖다가 경청하고 계속 질문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패 사례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죠. 설득을 실패한 거.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지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상대의 의견, 채택된 의견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 나는 팀을 위해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맥락으로 작성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의견은 받아들여졌고 상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상대가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일할 맛 안 나겠죠.
나는 내 의견대로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내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양보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상대방의 의견이 조금은 이제 받아들여지도록 혹은 아니면은 그분을 칭찬한다든지 아니면 그분을 인정해 준다든지 해가지고 내 의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돼요. 우선 공동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의견 차이가 무엇이었다라는 게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의견 차이의 원인 파악을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의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설득해야 되니까 그냥 내 의견이 좋다고 생각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 증거 있잖아. 내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의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의견이 내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팀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내 의견이기 때문에 내 의견이 돼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도 배울 부분이 있으면 좀 취합을 했다. 이런 게 조율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의견이 확정되었을 때 내 의견이 선택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된 상대의 의견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내 의견이 당첨됐으면 선택이 됐으면 상대 의견이 선택이 안 된 거니까 그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내 의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느낀 점을 갖다가 직무에 적용하겠습니다까지 마무리 지으시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예시를 봅시다. 자, 먼저 목표하고 의견 차이 상황, 그 다음에 결과까지 제시합니다. 자,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 문장으로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의견 차이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발생했었습니다로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부정적이죠. 이렇게 끝내셔야 됩니다. 갈등이 발생했는데 해결했습니다. 의견 차이가 발생했는데 잘 설득했습니다. 좋은 결과, 긍정적인 문장으로 두 가지 문장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모전 참여했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으나 의견 충돌 이런 거 좀 심각한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차이라고 제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팀에 유익한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한 경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로 두 가지를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선 진출이 목표였는데 주제, 분야 선정을 두고 의견이 차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공익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팀원은 아무래도 금융 분야가 기술 발달이 빠르니까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그 사람이 왜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적용을 하려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살펴보니까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서 이 팀원의 말에 집중하거나 경청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 좋아요. 경청했다라고 하면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특정 자료가 계속 언급이 되더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실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찾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워낙 좋아서 그 자료를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의견 채택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자료가 활용되는 거, 자기가 찾은 자료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숨은 의도를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안 통하는 상대를 그 자료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또 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이유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내 의견에 대해서 막 광신도적인 그런 거 있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검증의 용도도 있고 그 다음에 설득을 위해서 명확한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평가 기준에 공공성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역대 수상팀들이 다 공익이 들어간 걸 하더라. 그래서 설득시킬 통계치를 찾은 거죠.
그래서 요 통계를 바탕으로 설득을 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의 결선이란 목표를 위해서 요런 내 의견이 설득돼야 된다. 요런 것들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상대 의견도 한 스푼 넣어주면 좋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상품이더라도 네 자료, 네가 진짜 원하는 의도는 이거잖아. 이 자료가 활용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최신 기술 접목시킬 수 있어. 그래서 공공성을 갖추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조율입니다. 그래서 팀원을 설득할 수 있었고 성과가 났죠. 그래서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 의견이 채택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럼 기분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 의견도 좋은 자료라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이렇게 이 느낀 점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거에 100% 일치하는 사례란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이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모범안을 드렸을 뿐, 요런 그 경험이 있으면 적는 거고 일부라도 일치하면은 그렇게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반드시 이게 100% 일치를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무 내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맞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숨은 의도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의견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요런 거 양보하면서 해 나가면서 의견을 조율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항목 4번으로 가보죠. 항상 나오는 항목이죠. 그리고 면접 때 잘 참고도 안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적어야 되겠죠. 직업윤리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인의 손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윤리가 많은 게 있죠. 직업윤리가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 봉사정신, 책임의식, 준법성, 직장예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직업윤리, NCS에서 말하는 직업윤리인데 지금 딱 보시면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항목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술하시기 힘들었던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직업윤리가 왜 필요한가? 공공기관이면 직업윤리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히 알겠죠. 맞죠? 근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업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공공기관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력공급 이런 것들 거의 독점이죠.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직업윤리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뭐 정직이라고 치면은 정직하지 않게 뭐 요쪽에는 건강보험을 좀 깎아주고 요쪽 친하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업윤리를 위반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 차별을 받게 되겠죠. 공정하지 않으니까 국가 경쟁력 저하까지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가 다른 사기업은 그냥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사기업은 이제 조금 그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니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직업윤리가 필요한 거고 특히나 봉사정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공익 추구를 위해서 필요한 건 적극행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공기업 직원들 전화하면요 막 돌리죠. 맞죠? 자기 책임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알아보고, 맞죠? 최대한 알아보고 이쪽 민원에 대해서는 누가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최대한 알아보고 제가 관계자와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맞죠? 이런 게 적극 행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공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아내서 제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익 추구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필요한 거고요.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산관리공사의 주요 역할은 이제 파산하는 사람들이죠. 이 부실 채권에 대해서 이제 그 자산을 갖다가 압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경매를 통해서 넘기고 그 기업의 회생을 도와줍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기업이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한 개라도 회생시키면은 기업 회생은 이제 그 기업이 회생하게 되면은 고용 창출도 되고 사회적 여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기관보다도 적극 경쟁이 필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봉사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물어보면 좀 활용하세요.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업윤리가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직업윤리가 필요한 이유보다는 짧게 하시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왜 직업윤리가 중요한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왜 직업윤리가 중요한지를 갖다가 제시하시는 게 좋겠죠. 사실 이 항목대로라면 봉사 정신을 갖다가 어필하시는 게 좋은데 자기소개서가 평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봉사 정신 말고 다른 직업윤리 키워드를 활용해서 작성해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업윤리 여러분들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직업윤리와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직업윤리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사례를 제시하신 다음에 나는 이런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시키시면 되겠죠. 자, 이제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시 보여드릴게요. 공공기관 직원은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특히 직업윤리가 중요하다.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제시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녹아있죠. 특히나 이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요런 것들을 내가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적극 행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왜 내 직무에서 이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사례 해야 되겠죠. 봉사 정신의 증거 사례는 요거죠. 이익 없이 내가 굳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었지만은 내가 고객을 만족시킨다든지 꼭 이제 뭐 봉사 활동에 관한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봉사 정신 하면은 봉사 활동했던 걸 많이 적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없는 상황이지만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내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그냥 자기 일 가지고 적었는데 이런 사례보다는 동료를 위해서 내가 이득 없이 일했던 사례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 일은 아니었지만 동료나 혹은 조직을 위해서 지금 제가 제시드린 건 이 조직의 더 나은 성과물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례죠.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료 있겠죠? 일하시던 경험 중에서 일하시거나 뭐 대외 활동 중에서 동료가 이제 어려움에 빠졌거나 아니면 굳이 내가 할 일은 아니었지만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와준 사례 그런 사례들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사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사례 꼭 봉사 정신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했죠. 증거 사례를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러한 직업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이렇게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업무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산관리공사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봤고요. 고정 댓글 이제 따라가시면은 작성 예시하고 템플릿 있으니까 가셔서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